부동산 시장, 부동산 탈세를 신고하면 무려 40억 원의 포상금을 준다라는 기사를 읽었는데 이거 국세청이 국민제보를 적극적으로 당부하고 있다면서요? 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를 통해 세금 취득이 이뤄질 경우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징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야, 40억 원 말로만 들어도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걸 신고한 사례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줄인 사례를 제보한 경우 약 1억 원,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는 약 6천만 원, 위장 전출로 세금을 회피한 사례는 3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네, 탈세가 사실 종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유형의 탈세가 많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부모 자금 증여를 숨기는 경우나 허위 계약으로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 또 1세대 1주택 요건을 맞추기 위해 위장 전출하는 사례 등이 많았습니다. 위장 전출 정말 많을 것 같은데 국세청이 신고를 더욱더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부동산 탈세는 가족 간 거래처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전문가들을 동원해 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제보가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40억이면 저도 구미가 당기는데 어떻게 하면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국세청은 별도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개통 이후 약 780건의 제보가 접수가 됐고 계좌 내역이나 계약서 등 자료를 제출하면 조사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와, 엄청난 것 같은데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780건이나요? 국세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국세청은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고 탈세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해서 세금을 끝까지 추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제 가계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가계 여윳돈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기업은 오히려 투자에 소극적이었다라고 전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여윳돈 따르면 그 순자금 운용액은 약 270조 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보다 50조 원 이상 늘어난 수준입니다. 가계 여윳돈이 이렇게까지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소득은 늘고 지출은 상대적으로 덜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가계소득 증가율은 3.5%였지만 지출 증가율은 2.2%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신규 입주가 줄면서 주택 관련 자금 지출도 감소한 영향이 있습니다. 네, 요새 코스피가 사실 고공행진 중인데 아무래도 주식에 영향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주식시장 활황으로 투자 수익이 늘면서 가계 자금 운용 규모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식과 펀드 투자에만 6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와, 60조 원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그렇다면 가계 상황이 좋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부 긍정적인 신호는 있지만 소비가 늘지 않고 지출이 줄어든 결과라는 점에서 경기 위축 신호로도 해석이 됩니다. 실제로 소비 증가세는 둔화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이제 기업 상황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업의 자금 조달 규모는 크게 줄었습니다. 투자를 줄이면서 외부 자금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지출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부에서는 줄이고 있는 건지 늘리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정부는 오히려 돈을 더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재정 지출이 늘면서 순자금 자금 조달 규모가 확대가 됐고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결국에 경제 주체별로 상황이 다르게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엇갈리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계는 돈을 쌓고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정부는 지출을 늘리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런 흐름은 경기 회복이 아직 불확실하다는 신호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체감하실 것 같은 뉴스인데 국제 유가 상승 여파로 항공계 업계가 긴장하고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유류 할증료 인상에 이어서 일부 항공사는 비상 경영에 들어갔다면서요. 네, 미국과 이란 갈등 장기화로 국가 유가가 오르면서 항공유 가격이 급등했고 또 항공사들의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 영향으로 유류 할증료도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인천 미주 노선 기준 왕복 유류 할증료가 100만 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면 진짜 어마어마한데 항공사들의 대응은 어떤가요? 네, 항공사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비상 경영에 들어갔고 운항 횟수를 줄이거나 노선을 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티웨이 항공은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무급휴직 신청을 받는 등 인력 조정에 나선 상태입니다.
네, 인력 조정이면 상황이 꽤나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선 항공권 가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류 활중료가 오르면서 발권 시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고 항공편 축소로 원하는 시간대 선택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행사를 통해 예약한 경우에는 항공편이 변경이 되거나 취소될 경우 대체 항공편을 다시 예약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정이 바뀌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최근에 일본 갈까 하고 알아봤는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꽤나 불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같은 항공사 내에서 조정될 경우 추가 비용 부담은 크지는 않지만 다른 항공사나 시간대로 변경이 될 경우 운임 차이에서 따른 비용 부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가격 상승과 일정 불확실성이 동시에 커지는 모습입니다. 결국 유가 영향이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유가 상승은 항공사 비용뿐 아니라 항공권 가격과 운항 일정, 그리고 여행 계획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상 국내 항공업계는 유가 변동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평재 기자와 함께한 경제톡톡이었습니다.